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꼭 있습니다. 별로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계속 챙겨주게 되는 사람, 내가 힘든 상황인데도 무리해서 도와주게 되는 사람, 분명 마음은 불편한데 거절 한마디 못해서 또 참아내는 관계들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이기적이라는 말 듣기 싫어서 내 마음을 뒤로 한 채 애써 친절하게 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절은 결국 나를 가장 많이 지치게 만듭니다.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맞춰야 하지? 왜 나만 힘든 관계가 계속될까? 속으로 수없이 되뇌면서도 오늘도 괜찮은 척하며 웃고 있진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내 마음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친절해도 괜찮다. 그 말은 결국 나를 덜 사랑을 하는 뜻이 아니라 나를 더 소중히 여기자는 말이니까요. 오늘은 사람에 치이고 관계에 지치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진 어느 날 당신에게 아주 조용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내 맘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친절해야 하는 이유 7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에도 잔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통장 잔고는 수시로 확인하면서도 정작 자기 마음의 잔고는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아무것도 하기 싫지? 이런 말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럴 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 마음이 마이너스 통장처럼 바닥난 건 아닌지요? 예전에 직장 선배가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선배는 늘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뭐든 먼저 챙기고 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다르게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배,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그때 선배가 한숨을 쉬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도 누가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늘 남을 위해 친절을 베풀던 그 선배가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한 채 지쳐 있었던 거죠. 그 뒤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도 잔고가 있다. 내 마음이 여유로울 때는 누군가를 도울 힘도 웃어줄 힘도 생깁니다. 하지만 내가 이미 힘든 상태에서 무리해서 베푸는 친절은 결국 나를 깎아먹습니다. 상대가 감사하지 않으면 속이 상하고 돌아오는 게 없으면 허탈해지죠. 심지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싶은 순간까지 오기도 합니다. 고장난 자동차로 누군가를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언덕도 오르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나도 위험하고 태운 사람도 불편하겠지요. 그렇기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 괜찮은가? 이걸 해도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충분히 채워졌을 때, 그때 건네는 친절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고 진심이고 오래갑니다. 친절은 의무가 아니라 여유의 산물입니다. 내 마음이 충분히 충전돼 있을 때 그 따뜻함이 진짜 온기로 전해집니다. 그러니 너무 무리해서 주지 마십시오. 먼저 내 마음의 잔고부터 확인하십시오. 내가 비어있으면 결국 아무에게도 따뜻할 수 없으니까요. 두 번째, 친절도 한계가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베풀면 돌아온다.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무언가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그래요, 괜찮아요 하며 웃으며 넘어갑니다. 내가 힘들어도 바빠도 상황이 안 돼도 거절은 괜히 미안한 일처럼 느껴지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쌓이는 게 생깁니다. 왜 늘 내가 맞춰야 하지? 왜 저 사람은 한 번도 나를 배려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어느 날 에이브러햄 링컨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링컨은 자비롭고 친절한 대통령으로 유명했지만 필요할 땐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오래된 친구가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 부탁을 들어주면 분명 그 사람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공공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죠. 링컨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여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잠시 섭섭해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며 더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죠.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거절이 아닙니다.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나의 경계를 지키는 태도, 바로 그것이 링컨의 진짜 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거절하면 나쁜 사람 같아 보일까봐,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스스로를 희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인 무리한 친절은 결국 관계를 오히려 병들게 만듭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친절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유롭게 흘러나오는 마음의 표현이어야 한다. 진짜 친절은 강요가 아닌 여유와 자율성에서 옵니다. 내가 나의 시간을, 감정과 에너지를 스스로 선택해서 나누고 싶을 때, 그때야말로 그 친절은 더 깊고 따뜻해지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한계는 있습니다. 나도 지치고, 나도 상처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선까지, 내가 다치지 않는 범위까지만 친절하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상대에게도 선을 가르쳐주는 일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부탁에 네라고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그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세 번째, 모든 친절이 고마움으로 돌아오진 않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나는 정말 아무런 바람 없이 도와줬는데 왜 저 사람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지? 내가 했던 친절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어. 맞습니다. 모든 친절이 따뜻한 말이나 진심 어린 감동으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친절은 조용히 묻히고 잊혀지고 당연해집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누군가의 친절을 당연한 배려로 여기는 실수를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잘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 정도는 해주는 게 예의지.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연히 받아온 친절이 사실은 상대가 애써낸 용기일 수도 있고 내어준 귀한 시간일 수도 있고 그날 하루 자기 마음을 쥐어짜서 꺼내온 마지막 다정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잊곤 합니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대가 해준 작은 친절을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 되자. 하지만 내가 베푼 친절은 금방 잊는 사람이 되자. 하지만 현실은 반대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내가 베푼 건 오래 기억하고 남이 해준 건 금방 잊곤 하니까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친절이 보답받지는 않습니다. 모든 따뜻한 마음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히 스쳐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건 상대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태도지. 내가 친절했단 사실 자체는 여전히 내 마음의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기록이 자꾸만 상처로 바뀌지 않게 하는 것. 자꾸만 왜 나만? 이라는 마음으로 멍들지 않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선 때로 내 마음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친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더 오래, 더 따뜻하게 머물기 위해서 말입니다. 친절은 아름답지만 모든 사람이 그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도 친절한 당신의 마음이 어느 날 허무로 번지지 않도록, 감정의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그저 적당히 내 마음이 괜찮다고 말해줄 때까지만 다정해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억지 친절은 결국 감정의 빚이 됩니다.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키지 않았는데 괜히 했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사람이란 존재는 표정은 숨길 수 있어도 감정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억지로 한 친절은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아도 어딘가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상처로 남아있게 됩니다. 처음엔 그저 불편함이지만 그게 쌓이면 감정의 빚이 되어 결국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늘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 도와주는 척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지쳐버렸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도와줬는데 왜 사람들은 몰라줄까? 그는 서운함과 외로움에 지쳐서 하나둘 인간관계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누구도 그가 억지로 참아가며 베푼 친절이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다들 그게 당연한 성격인 줄만 알았던 거죠. 결국 그는 마음속에 쌓인 감정의 빚을 한꺼번에 독촉하듯 터뜨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도 한 친절은 결국 나중에 왜 나는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후회를 남긴다. 맞는 말입니다. 진짜 친절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합니다. 억지로 베푼 친절은 나도 힘들고 상대도 언젠간 부담스러워집니다. 김재동 씨가 한 예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줄 때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주지 마세요. 마음이 억울하면 그건 친절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맞습니다. 친절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나에게 뭔가 해줘야 해라는 마음이 깔리면 그건 어느새 감정의 이자까지 붙은 빚이 되어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아예 거절하는 게 더 건강한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미안하더라도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선뜻 친절을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마음이 흐를 때, 억지스럽지 않을 때, 그때 베푸는 친절은 나도 지치지 않고 상대도 따뜻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다정함은 겉으론 예뻐 보여도 속으론 금이 가 있는 도자기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억지 친절은 감정의 빚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내 마음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정말 괜찮은가? 그 물음이 당신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오래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5번째, 진짜 관계는 무리하지 않아도 편한 사이입니다. 어떤 관계는 만나기 전에 괜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또 맞춰줘야 하나? 이번에도 웃으면서 넘어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관계라면 아마도 그건 이미 내 마음이 지쳐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마음 편한 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은 사람, 먼저 연락 안 해도 서운하지 않은 사람, 늘 내가 사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인연입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양손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비틀비틀 걷는데 멀리서 이웃 아줌마 한 분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오더군요. 어이구, 그 무거운 걸 혼자 들고 와요? 이리 줘요. 사실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서로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였는데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말이 많지도 부담스럽지도 않았는데 괜히 그분을 보면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내가 무리하지 않아도 쓸데없는 말 안 해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사는 게 참 위로가 됩니다. 반면에 괜히 신경 쓰이고 뭐 하나 부탁하면 꼭 뒷말이 나오는 사람, 매번 내가 먼저 챙겨야 유지되는 관계는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생일 때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내가 밥을 안 사면 은근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내가 힘들 때는 연락도 없는데 본인 필요할 땐 당연하다는 듯 찾아오는 사람들, 이런 관계를 오래 끌고 가면 우리는 어느새 좋은 사람이 아니라 편한 호구가 돼버립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는 내가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입니다. 내가 조금 못해도 괜찮아.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을 눈치 보지 않고 꺼낼 수 있는 사이가 바로 진짜 인연입니다. 가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친한 사이일수록 더 잘해야지. 친하니까 더 배려해야지.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게 계속 한쪽만의 노력으로 유지된다면 그건 친한 사이가 아니라 애쓰는 사이일 뿐입니다. 인간관계는 힘들지 않을수록 깊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말 한마디 없어도 편안한 사람, 오랜만에 봐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내가 조용히 있어도 눈빛 하나로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고 인생을 덜 외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가 자꾸 무리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내 감정을 숨기면서까지 지켜야 할 만큼 소중한가? 내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친절을 나누세요. 진짜 인연이라면 당신이 무리하지 않아도 당신을 좋아해 줄 겁니다. 6번째,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가 거절해도 괜찮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거 거절하면 나를 싫어하게 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진 않을까? 그래서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도 억지로 끌려가듯 부탁을 들어주곤 하죠. 그러고 나서 조용히 마음의 돌 하나 내려놓습니다. 무겁고 괜히 씁쓸한 돌멩이 하나. 그런데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가 거절했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그래, 힘들면 하지 마. 괜찮아. 너도 내 사정이 있지. 내가 너무 갑작스러웠나? 미안해. 그 한마디가 사람을 참 따뜻하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꼭 해줘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사실 애초부터 건강하지 않은 사이일지도 몰라요. 거절한다고 무너지는 관계는 어차피 오래가지 못할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관계보다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나는 너를 좋아하지만 지금 이건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 이런 솔직함을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런 용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사람, 그게 진짜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은 거절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7번째, 내 마음을 지켜야 오래간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남을 도우면 나도 행복해져요. 맞는 말입니다. 사람을 돕는다는 건 분명 따뜻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따뜻함이 내 마음을 녹이기보다 나를 서서히 태워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친절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마치 불 꺼진 벽난로에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려는 것처럼요. 자기 자신은 점점 식어가고 있는데 겉으론 밝게 웃으며 괜찮아, 도와줄게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런 친절은요,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돌아옵니다. 나는 왜 늘 지쳐있지? 내 마음은 왜 점점 메말라가지? 왜 나만 이렇게 애써야 하지? 라는 서운함이 가슴 한쪽에 쌓여갑니다. 사람 사이의 온기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따뜻할 때 그 온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내 마음을 챙겨주세요. 힘들 땐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거절해도 괜찮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다치면 좋은 관계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너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더 오래 사랑하고 더 오래 함께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다짐입니다. 오늘도 친절하되 그 친절이 나를 해치지 않게 당신의 마음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그곳에서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따뜻하니까요. 여기까지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 사이에서 매일 조금씩 친절을 건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친절이 당신을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친절은 결국 당신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친절도 마음의 여유에서 나올 때 비로소 진짜 따뜻함이 됩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정한 사람이라는 평판보다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게 훨씬 더 소중하니까요.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만 말하고 움직이고 베풀며 살아갑시다. 그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하루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하고 오래가는 삶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며 조금씩 따뜻해지길 그 마음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